영공에 침투한 미국 정찰기 격추 위협. 최근 북한 국방부는 미국의 정찰기가 이 나라의 영공을 여러 차례 침범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면 격추할 것을 위협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사령부는 이 공지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북한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를 인용하여 미국의 정찰기가 이달 7월 초 8일 동안 계속해서 영공 침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국방부는 이전에도 남북 북경 지역이나 북한 해역에서 미국의 일부 비행기를 격추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 공지에서 북한은 미국의 핵원 동력 잠수함을 한반도에 가까이 배치 계획을 비난했습니다. 핵 가진 잠수함의 전개는 2023년 4월 한국 대통령 윤석열의 순행을 위해 한국 정부가 증강된 대북 압박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약속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위협 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AFP에 따르면 남북한 관계는 가장 악화된 상황으로 특히 북한의 전략 핵무기 개발을 강화하는 정책 때문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는 북한의 핵 강국 지위가 뒤바뀔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나토 정상회의를 위해 빌뉴스에 참석하기 전에 국제 공동체에게 북한의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결연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 미국을 기다리는 불행한 일경고. 김정은의 여동생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매우 불행한 일들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며 나는 매우 상서롭지 않은 일들이 미국을 기다리게 하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위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미국과 다른 상대방에 대한 워싱턴의 증강된 전략적 자산의 증가를 위한 노력에 대해 편안하고 규모가 큰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을 포기할 때까지 가장 압도적인 핵 위협 수단을 구축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김 여사는 또한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선의 화성 18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한 것에 대해 불공평하고 편견 있는 것으로 묘사하며 이 발사는 워싱턴의 적대 정책에 대한 북한의 자위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새로운 발사에 대해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김 여사는 말했습니다. 7월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과 몇몇 국가의 제안으로 모였으며 조선이 새로운 화성 18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후 강력한 위협 수단이라고 부른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미국과 9개 국가 대표는 이 발사를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동맹이 반도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유엔 대표 김송은 북한이 자위권을 행사하고 적대적인 세력의 위험한 군사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및 그 주변 지역의 긴장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진행하였고 그 후 북한은 이에 대응해 여러 차례 새로운 미사일과 신형 무기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이전에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러시아, 북한 미사일이 자국 해역에 떨어졌는지 조사.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가 수요일 시험 발사 중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자국 해역에 떨어졌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관영 언론이 전했습니다. 국가통신사 리아와 타스는 안드레이 루덴코 부외교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여 현재까지 러시아의 경제적 목점 구역 내에 떨어진 탄도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화성 18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핵 타격 능력의 핵심이며 이번 시험 발사는 미국과 다른 상대에 대한 강력한 현실적 경고라고 조선의 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미국, 한국, 일본이 비난했지만 러시아 측의 루덴코는 이것이 워싱턴과 동맹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며 북한이 방어력을 증강하기 위해 정말로 동원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제재를 받아왔지만 최근 몇 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양측 모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부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제재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보좌관 칼리드 키아리는 목요일에 발언하여 조선의 최신 탄도미사일이 약 74분 동안 비행하고 1000km 이상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뢰 제거, 장비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주말 키예프 방문에 이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뢰 제거, 장비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국 관리가 일요일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뢰 탐지기와 지뢰 제거 장비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돼 더 많은 지뢰 탐지기와 지뢰 제거 장비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폴란드 순방에 이어 키예프를 전격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14일 회담에서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주요 무기 수출국이지만 한국은 러시아와의 비즈니스 관계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직접 공급하라는 서방의 압력에 저항했습니다. 토요일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윤 장관은 한국이 작년에 우크라이나에 타봇과 헬멧과 같은 비치사 장비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 더 큰 규모의 군수품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